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무신을 음성 파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오영수의 고무신을 한번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고무신의 작품을 더욱더 깊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소설은 어떠한 문학 장르이고 소설에서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무신이라는 소설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도입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걸음마 할 때 신던 신발.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자전거. 초등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서 받은 메달.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 이제 각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왜 가장 아끼는 물건이 되었나요?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거나, 소중한 사람과 관련된 물건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담긴 물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소설의 주인공도 여러분처럼 아끼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무신입니다. 주인공이 왜 고무신을 아끼게 되었는지, 고무신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소설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나미가 왜 고무신을 아끼고 그 나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고무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소설이라는 장르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유와 상징을 표현한 글쓰기, 또 더 넘게 시쓰기까지 한 학급도 있었죠.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유적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징적 표현도 아주 잘해서 선생님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아주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모두 친구들이 이렇게 시를 직접 창작해 봄으로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시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소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 긴 어떤 글의 이야기구나라고 떠올릴 텐데요. 소설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소설이란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설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허구성. 소설은 작가가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허구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꾸며낸 이야기가 다 좋은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로 있음직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허구성과 개연성은 서로 뗄 수 없는 소설의 특징입니다. 산문성. 소설은 일정한 운율 없이 산문, 즉 줄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서사성. 소설의 사건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진실성. 소설은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을 이루는 요소들을 알아봅시다. 소설은 어떠한 요소들로 되어 있을까요?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집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려는 중심 생각입니다. 구성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짜임있게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체란 작가의 독특한 문장 표현을 말합니다. 글로 표현된 작가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이루는 세 가지 중 하나인 구성은 또다시 세 가지의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인물은 소설 속에서 성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사건은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배경은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입니다. 서술자라고도 하지요. 서술자는 작가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한편 소설 속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관점을 소설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설의 갈등에 대해 살펴볼까요? 갈등이란 원래 칡, 갈과 등나무, 등이 합쳐진 말입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줄기를 감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얽혀서 풀기가 어렵지요. 소설에서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소설의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의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갈등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은 형과 동생의 다툼처럼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소설은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따라 전개됩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갈등의 심화와 해결 과정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소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소설 작품을 통해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재미있게 꾸민 소설을 감상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소설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설이 생각보다 다양한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 소설이 또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소설은 일단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하면 허구적인 이야기, 허구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허구.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소설은 허구로 이루어져 있다. 허구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작가가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만들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자, 소설은 시와 다르게 가장 큰 특징이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산문. 아이고. 자, 글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단편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소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페이지 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무신도 아마 우리 이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자,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허구적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에서 갖추고 있는 요소, 인물, 3요소가 있었는데 인물, 등장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 아이고, 글씨가 너무 안 써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소설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소설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갈등. 아이고, 갈등. 근데 이 갈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물 스스로가 혼자 내면에서 갈등하는 내적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물과 인물 간에, 그리고 인물과 사회 간에 갈등하는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스스로 혼자 등장인물이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과 주인공과 또 그 주인공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 간의 갈등,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허구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산문의 글로서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그래서 사실 갈등이 없으면 그거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설에 이루는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될 때가 이제 발단이 돼요. 발단.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발단. 아이고, 글씨가 안 써져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점차 전개되고 있어요. 전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하면서 점점 어떤 상황에 위기가 닥치게 되고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결국 절정을 이루게 돼요. 절정.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이 되면서 결말이 맺혀지게 됩니다. 아이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단 구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보통 이 발단에서는 등장인물의 소개, 그리고 인물의 소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가장 그 첫 부분, 드라마 같은 경우에 1회,
1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1회를 통해서 드라마를 더욱더 2회, 3회까지 볼 것인지, 그러니까 시청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1회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에 보면은 대부분 이 등장인물의 소개, 인물 간의 갈등 구조, 그리고 시대적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보면 이 발단 부분에 이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요 정도로만 살펴보면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무신을 보기 전에 소설이라는 게 이러한 거구나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점에 대해서도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들 2학기 정도쯤에 한번 설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고무신을 읽었지만 고무신에 대한 영상, 작품 줄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신. 고무신은 바다가 내다 보이는 고요한 상키진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엿이야 엿! 맛 좋고 빛 좋은 울릉 호박엿! 우와, 엿장수다! 날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엿장수의 타령이건만 이 마을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즐겁습니다. 아버지, 아줌마가 오늘 윤희 때리고 날 꼬집고 했어. 영희는 아버지 철수에게 식모인 남이가 자신과 윤희를 때리고 꼬집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철순의 내외가 남이에게 추석 치레로 사준 남이가 애지중지하는 옥색 고무신을 아이들이 엿과 바꿔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소, 내 신 내놓소. 신은 웬 신이요?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을 꿰어간 옥색 고무신 말이요. 그 신이 당신 신이던교? 두 사람이 고무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난데없이 국달한 벌 한 마리가 날아와 남이의 저고리 앞섭에 붙습니다. 가만, 요놈의 벌이! 아! 남이에게 붙은 벌을 쫓으려다 엿장수는 벌에 쏘이고 맙니다. 엿장수가 손을 펴 불며 한 발로 뛰는 모습을 본 남이는 킥킥 웃습니다. 그 후로 엿장수는 남이를 만나고 싶어 마을에 자주 나타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마을에 꽤 오래 머물고 특별히 영희와 윤희에게는 공짜 엿을 주기도 합니다. 또 엿장수는 텁수룩한 머리에다 기름칠을 해서 빗어넘기고 옥색 비단조끼를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이 아버지가 철순의 집에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더. 저 남이 말임더. 저것을 내 산동안에 짝을 맞춰 놔야 안 되겠는겨. 그야 짝을 맞출 때가 되면 그래야죠. 우리 동네 말임더. 나이 올해 20살 먹은 얌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둘이고요. 뱃일이고 바닷일이고 입댈 것 없지요. 보이소. 나도 21살 때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안마이 무슨 말인겨? 당찬심더.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심더. 남이는 정든 철순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아침, 때마침 골목에서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미는 재빨리 윤희를 업고 영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나미는 엿장수에게 자신이 떠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꽃놀이를 가면 자천골짜기지. 그럼 한 걸음 앞서 울음고개로 질러가면 되겠지. 나미는 옥색 고무신을 신고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꽃놀이를 가는 줄만 알았던 나미가 난데없는 영감을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엿장수는 울음고개 위에서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고무신 함께 작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